네, 지금 5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요. 할아버지께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나 지금 운동하고 있는 중이야. 나 지금 장에 가는 길이야. 이런 식으로요.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자제분의 상태는 이런 상태입니다. 안 좋은 상황입니다. 혹은 많이 호전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경우요. 세 번째 그림은 저희 회사에서는 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혹은 마케팅 부서는 이 제품에 대한 많은 홍보를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동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번째는요. 연인 간의 대화인데 지금 학교 끝났어? 배고파. 우리 밥 먹으러 갈까? 혹은 나 오늘 피곤한데 그냥 집으로 바로 갈게. 이렇게 상태 혹은 동작이 같이 들어간 대화일 수 있고요. 그래서요. 저희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렇게 많은 대화들이 주고 가는데 어떠한 생각을 이야기하던 간에요. 항상 두 가지로 함축됩니다. 주어의 상태 혹은 동작. 이렇게 주어가 어떤 상태인지 주어가 어떤 동작인지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동사에 대한 정의죠. 상태 동사는 비동사를 통해서 저희는 표현을 하고요. 동작 동사는 일반 동사를 통해서 표현을 하죠. 이번 시간에 배우는 건요. 바로 조동사라고 해서요. 어떤 주어의 상태 혹은 동작을 표현할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조동사가 상태 동사와 동작 동사를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도와주냐면요. 능력 혹은 허가 그리고요. 의무 그리고 추측 이런 의미를 상태 동사와 동작 동사를 첨가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요. 동사에는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태 동사, 두 번째는 동작 동사, 세 번째는요. 그렇죠. 조동사.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조동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그래서 개념 18번째, 그래서 조동사에 대한 정의인데 조동사란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조동사의 위치는요. 뭐냐면 동사 앞에 위치합니다. 이제부터 5가지 기본적인 조동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will,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어떤 미래를 나타내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can, 그럼 뭐뭐 할 수 있다. 어떤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must, 그러면 어떤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뭐뭐 해야 한다. 똑같은 의무의 내용이지만 must 같은 경우에는요. 좀 더 should보다 강한 표현입니다. 즉 어떤 법을 준수해야 된다든지 쓰레기를 버릴 때 분리수거 봉지에 담아야 된다. 아무 봉지에 이렇게 담아서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분리수거의 봉지에 넣어야 된다 라든지 그런 표현이고요. should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충고적인 표현입니다. 저희는 자연을 보호해야 합니다. 물론 좀 강하게 표현할 때는 must를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should와 must의 차이는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강압적인 표현을 표현하고 싶어 할 때는 must를 사용하죠. may 같은 경우에는 2가지 뜻인데요. 이번 시간에 배우는 건요. 뭐뭐 해도 된다. 어떤 허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뭐뭐 할지 모른다. 그래서 추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2가지가 뜻이 있습니다. 한번 예문 한번 볼까요? 너는 커피를 마신다. You drink coffee. 이거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볼게요. 너는 커피를 마실 것이다. 그건 미래를 가지고 You will drink coffee.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다. 그러면 You can drink coffee.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는 커피를 마셔야 한다. 그러면 You must drink coffee. 혹은 너는 커피를 마셔도 된다. 그러면 You may drink coffee. 5번째로 너는 커피를 마실지도 모른다. 그러면 You may drink coffee. 너는 커피를 마실지도 모른다. 이렇게 어떤 추측을 표현할 때도 이렇게 may를 사용한다고 배웠죠. 두 번째로는요. 조동사의 특징인데요. 조동사의 특징은 먼저요. 조동사 뒤에는 항상 원형이 와야 됩니다. 원형이란 말은 동사에 대한 원래 형태죠. 예를 들면 He buys a new car.
그는 새 차 한 대를 샀다 라는 표현인데 3인칭 단수 현재인 경우에는 이렇게 동사에 s를 붙인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예를 들면요. 조동사가 들어가면요. He will. 그는 새 차를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조동사가 들어가면 뒤에 항상 원형이 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he will buy a new car. 이렇게 밑에 문장처럼 3인칭 단수 현재라고 해서 s를 붙이면 틀리죠. He will buy a new car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조동사 뒤에 동사는 언제나 원형이 와야 된다는 특징이고요. 특징 두 번째는요. 조동사가 있는 경우는요. 조동사를 이용해서 의문문과 부정문을 만듭니다. 의문문을 갖더니요. 조동사가 문장 맨 앞으로 갑니다. 아주 간단해요. 보세요. You can drink coffee. 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다 라는 문장인데 너 커피 마실 수 있니? Can you drink coffee? 이렇게 can이 주어 앞으로 가죠. 그래서 의문문이 됩니다. 그래서 Can you drink coffee? 그렇게 쓰면 되고요. 밑에 문장은요. 너는 커피를 마실 것이다. You will drink coffee. 이걸 가지고 의문문을 만들 때는 will이 주어 앞으로 가면 되니까 Will you drink coffee? 이렇게 쓰시면 되죠. 이렇게 단문에서 조동사가 있는 경우에는요. 조동사를 통해서 의문문과 부정문을 만든다는 내용인데 이번에는 부정문을 한번 볼까요? 부정문은 조동사 뒤에 not만 붙이면 되죠. 그래서요. You must drink coffee. 너는 커피를 마셔야 한다의 문장에서 부정문을 만들려면요. must 뒤에 not만 붙이면 되죠. 그래서 You must not drink coffee. 그러면 너는 커피를 마시면 안 된다. 두 번째 문장은요. 너는 커피를 마실 것이다 라는 문장을 You will drink coffee를 부정문을 만들려면 will 다음에 not만 붙이면 되죠. 이렇게 조동사 뒤에 not만 붙이면 부정문이 된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You will not drink coffee. 너는 커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문장이 되죠. 한번 그녀는 그 문을 연다 라는 문장을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볼까요? 먼저 그녀는 그 문을 연다. 그러면요. She opens the door. 그렇게 쓰겠죠? 그녀는 그 문을 열 것이다. 그러면요. She will opens the door. 그렇게 쓰면 맞나요? 틀리죠? 왜냐면 조동사 뒤에는 항상 원형이 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s가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she will open the door. 그렇게 써야 됩니다. 그녀는 그 문을 열 수 있다. 그럼요. She can open the door. 그렇게 쓰면 되고요. 그녀는 그 문을 열어야 된다. 그러면요. She must open the door. 이렇게 쓰면 되고요. 물론 이것도 의무지만 좀 강한 의무일 때는 must를 쓰고 네 번째 문장처럼 어떤 의무이지만 좀 충고적인 내용이 있을 때는 어떻게 쓴다고요? must 대신 should를 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she should open the door. 그렇게 쓰면 되고요. 그녀는 그 문을 열어도 된다. 이렇게 허가를 나타낼 때는요. 그렇죠. She may open the door. 그렇게 쓰면 되죠. 마지막으로 추측인데요. 추측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may를 쓰면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she may open the door. 그렇게 쓰면 되죠. 이번 시간에 배웠던 조동사는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만 일상적인 회화나 일상적인 생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그 표현이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조동사를 잘 익혀 두시면은 영어 공부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18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